자,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수립시기 보게 되면 수립시기는 내용을 봤으니까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중에 보면 크게 6개 보면 6개가 있는데 이 부분 우리는 암기해야 돼. 이것 좀 암기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개발계획의 내용 그러면 많다 그랬죠. 뭐 빼고 다 있다고요?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그랬고, 개발계획 변경 단순합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 받아서 변경할 수 있고, 동의 기준 그러면 무슨 방식일 때요?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돼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는다. 자족도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개발계획 간단히 끝납니다. 그럼 이제 464페이지 이제 구역지정입니다. 구역지정 1번 지정권자입니다. 올해도 또 지정권자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좌우지간 지정권자 이쪽 파트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가?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 다른 데서는 문제를 만들 때 원칙, 예외 이런 지문 쓰는 걸 싫어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원칙 예입니다. 원칙은 누구냐? 시, 도, 대도시시장입니다. 시, 도, 대도시시장.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박스가 읽어보면 하나 시, 도, 대도시입니다. 시, 도, 대도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 도, 대도시나. 문제가 나오면 원칙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시도 대도시행 하는데 이게 둘 이상 되는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누가 하냐 이걸 물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이제 협의해야 돼.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한다가 아니고 구역 지정할 자입니다.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얘기야. 쉽게 생각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구역 지정하자 지금 이런 얘기요.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럽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쫙 나옵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다 국 잡읍시다. 국. 2번, 관계 중앙행정장이 요청한다. 중앙행정기관장에 중 잡아놓고,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장 열심히 암기하면 출제위원들은 분명히 그거 암기 다 해서 오면은, 자, 봐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옵니겠습니까? 오죠. 말 바꿔가지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 장이 어디 있냐고? 잘 보면은 보인다고. 잘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디입니까? 중앙행정. 중앙행정이 어디요? 각부 아닙니까? 각부. 그 중앙행정이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 문화관광부 중앙행정, 국방부 중앙행정, 시도 지방행정, 시군구 지방행정. 그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라고? 각부 장관이다. 이거를 모르면 한 문제 틀리고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라고? 각부 장관이다. 말을 그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 제한한다. 자, 일단 어디 보냐 그러면 468페이지 봐봐요. 이 2장 넘기면 468페이지. 468페이지면 큰 3절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찾았죠? 시행자. 밑에 보면 박스 보니까 성격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죠?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옆에 갔더니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그 밑에는 민간 시행자죠. 이거 다 더하면 시행자가 12명이 있는데 시행자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행자 암기하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다. 그걸 잡아야 돼요. 국가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당연히 공공이지.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요? 공공이요? 뭘 고민해요?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지. 그러면 공공기관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당연히 공공이죠. 조합 그러면? 조합은 민간이지 민간. 우물우물 하지 말고 조합 그럼 민간이요. 정부 출연기관 당연히 공공이고 건설회사 민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행자 1번이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이 4명이 우리는 공공시행자다. 그거 아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4명이 공공시행자. 나머지는 싸그리 뭐라고요?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에 누가 있습니까? 읽어보는 시간 낭비. 무의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2번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누가 있는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대충 읽어보면 공공기관은 토지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국가가 만든 공사. 근데 시행자 4번이 뭐가 나옵니까?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시행자 2번하고 시행자 3번은 2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합시다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4번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뢰 시험 문제도 그게 답입니다.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제안할 수가 있냐 없냐? 없다. 그걸 찾아야 돼요. 국가가 만든 공사는 국장한테 제안할 수가 있지만 지자체가 만든 공사는 국장한테 제안할 수 없다. 토지공사가 국가가 만들어요? 지자체가 만들어요? 농어촌공사는?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 명칭이 그러고 나니까 우리야 대충 토지공사 그러지만 시험 문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명칭이 들었으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누가 만들었고 국가가 만들었고 지방공사는 뭐라고 하는데 지방공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도시개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는 제안할 수 없다. 그것만 알면은 464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3번 갑시다. 박스. 지금 몇 페이지요? 464페이지. 네, 중간 박스, 두 번째 박스.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지방공사가 30만 이상 제한했을 때 이러고 말을 바꾼다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행자 2번이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시행자 3번입니다. 지방공사는 시행자 4번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럼 거기에서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서 정부, 잡아봐요. 정부 밑줄 긋고 정부. 4번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도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안 됐으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때는 국장이고. 그래서 이제 협의 그것도 줄 거예요. 협의 줄 거 놓고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히 한다. 긴급 그거 놓고 긴급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국가 개발한다. 중행장 요청한다. 예,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제안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리고 긴급이다. 순서를 읽으면 국중정부 협의 긴급 말이 안 돼요. 말이. 순서를 바꿔야죠. 순서를 바꿉니다. 이 둘이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중국이 돼요. 이렇게 읽으면 예, 정부가 돼요. 이러고 가야 돼요. 협의 긴급 그 다음에 협의해가지고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합니다. 중국 정부와
긴급히 협의한다. 이러면 좀 더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그러면 중이 뭐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국은 국가가 개발한다.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한다. 천재지변 긴급, 이건 시, 도, 대도시장의 협의가 안 됐을 때 답은 여기서 나오든가 여기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행장이 뭐로 바뀐다고요? 각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장관으로 바뀐다. 순간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요청한다. 행자부가 어디 있냐고 잘 보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장관만 그렇고, 여기는 꼭 바꿔놓으면 공공기관의 장, 토지주택공사 그러면 되는데 꼭 바꿔놓으면 지방공사가 이러고 나오니까 지방공사 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저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암기 나올 거예요. 뭐 중국 정부 긴급협의 그러면 됩니다. 원칙은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 긴급협의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중행정 요청한다. 국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명 이상 제한한다. 긴급협의다. 천재지변 긴급한다. 협의 시, 도, 대도시장 협의가 안 됐을 때 몇 번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생각 안 나요. 진짜요. 2달 뒤에 또 반복 들어가요. 이틀 지나면 생각 안 나요. 계속 하다 보면 이 반복을 몇 번, 몇 번 합니다. 몇 번. 2달 계속 하다 9월달 가게 되면 9월달부터는 매주 합니다. 9월달부터는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고, 모의고사는 가능성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계속 반복. 잊어먹을 새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저절로 머리에 남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암기해서 남진 않아요.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남게 돼요. 2번 밑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중요하게 보지 말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관한 사항인데 규모. 자, 1번 도시점 숫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숫자가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는 주거적, 상업적 10,000 이상, 공업적 30,000 이상, 자연녹지 10,000 이상, 생산녹지 10,000 이상인데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자연녹지 지역에다 구역을 지정합시다.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3,000평 이상이면 신도시 들어갑니다. 자, 생산녹지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이런 지금 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도간농자 돼 있다는 전제하에 사는 게 지금 도간농자, 도 그러면 주, 상, 공, 농 돼 있다는 전제에서 관 그러면 개, 생, 보. 그러니까 11월, 12월 공부하면서 용도 지역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월, 12월 다른 것 다 몰라도 용도 지역만큼은 알아야 돼요. 도간농자, 주상공농, 개생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은 얼마면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생산녹지는. 구역 지정이 안 돼요. 뭐가 남았습니까?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이 아예 안 됩니다. 보존녹지 첫날 설명인데 보존녹지는 우리 그때 막내 누구였어요? 근데 막내 갔나요 집에? 갔습니다. 힘들어서. 뭐라 했나요? 왜 막내가 집에 가버렸냐고. 응, 왔었어. 보존녹지는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이 안 된다. 보존녹지를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도시지역에다 도시지역을 갖다 주, 상, 공, 녹 해가지고 싹 개발하면 우리가 숨 쉬고 살 수가 없다고.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보존녹지니까 개발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개발법 만들 때 자연녹지 10,000 이상 개발해라. 생산녹지 하지 말고 보존녹지 하지 말고. 그러다가 생산녹지 규제가 너무 강해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풀어줍니다. 어떻게 푸냐? 생산녹지는 안 돼요. 생산녹지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생산녹지하고 다른 데 걸치는 거. 걸칠 때도 생산녹지 면적에 이왕 걸칠 거면 얼마 이상 걸치라고요? 10,000 제곱미터 이상 걸쳐야 되고
그러면서 이 생산 녹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들어가. 생산 녹지가 많이 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하대요. 왜 그러는가?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제 6월 달까지 가면 이론 수업이 끝나요. 그때 가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좀 안목이 좀 보는 시야가 바뀌어야 돼요. 생산 녹지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은 신도시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개발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발 행위를 5가지로 나누면 건물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무슨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지금 하는 이거는 뭡니까?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에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비도시계획 사업이면 그는 개발행 허가입니다. 건물 그러면 10,000제곱미터 미만, 여기서 10,000제곱미터 미만, 내가 산을 좀 깎아야 되겠다. 10,000제곱미터 미만, 그건 뭐랍니까? 개발행 허가. 만 미만이면 개발행 허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만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면적이 10,000 이상 1억원, 10,000 이상. 많이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00 미만이 돼버리면 그것은 일반적인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 이상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됩니다. 10,000 이상 들어가되 그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한다고요? 100분의 30 이하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보게 되면 도시적 외적인데 도시적 외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적 밖에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면적 얼마 이상이요? 30만 이상인데, 자, 공동주택 중 줄 거 봐요.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만입니다. 20만이 아니고 10만. 올해 공부한 사람들이 20만. 내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10만. 여러분은 내년에 공부한 겁니다. 올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하고 있으면 공부 않고, 지금은 준비운동. 공부는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지금 벌써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적부서 교육청 협의했다. 2번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고, 도시적 밖에서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요?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만 이상,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제 남자분들은 40대 이상 되는 남자분들은 2번 도시적 외적,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남자분들한테. 여자분들한테는 안 중요해요. 여자분은 안 중요해요. 남자분들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업하고 있으면 그 업하면 중개업 하면서 이 땅을 좀 하는 분들은 토지죠. 토지, 땅 중개하는 분들은 그래도 뭘 해봤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연수원 부지 중개 한번 해봐야 되고, 연수원 부지는 몇 억이라는 게 없어요. 몇십억도 없어요. 몇십억, 연수원 부지는 보통 200억 해가지고 뭐 500억. 그러니까 이런 땅을 중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고, 수수료만 봐도 얼마입니까? 200억의 수수료, 2, 9, 18. 법정 수수료만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연수원 부지도 있고,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 중개를 해야 되니까. 아파트 부지 중개하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분양만 되고 좀 수익성이 나온 그런 땅이 있으면 대한민국 건설회사는 전부 다 환영합니다. 분양만 되고 이쪽이 분양이 되겠다. 여기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팔게 되면 이런 땅이 있으면 분양이 되겠다, 분위기가. 그리고 수익성이 좀 나오겠다. 이 땅도 건설회사 찾아가면 회장이 나와서 마중 나올 거라고. 건설회사는 저런 땅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가지고 아파트 부지 괜찮으시면은 몇 세대 짓는가 그냥 관계없이 괜찮은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500세대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전국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그려봐, 두 군데를 갔다가 여기서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전국 다니다 보니까 또 한 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수업하다가 여러분 아파트 부지 있으면 저한테 줘봐, 제가 팔아줄 테니까 한번.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학생이, 젊은 친구가 신입생 와가지고, 교수님 안 그래도 지금 아빠가 아파트 부지 가지고 있는데 어딘데? 대구 어디야? 달성군이 있습니다. 대구관이 달성군.
군청 바로 옆에 블럭, 바로 옆에 블럭이. 그거 너무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했더니 개발계획이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몇 평짜리 몇 세대, 몇 평짜리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분양가 얼마 해가지고 세전수익이 얼마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수익이 240억. 그래서 그 땅을 줬더니 건설사 이거 괜찮다고. 그거 난 다음에 검토하다가 어제 연락 와가지고 이 땅은 이미 늦었어요. 다른 데서 이미 들어갔어요. 이 땅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인허가 들어가는데 그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전속으로 계약서를 못 썼다고 보니까 이 땅이 매물로 나왔을 때 매물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줘야지 이 땅을 갖다 전속으로. 전속 계약을 쓰게 되면은 내가 전속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계약서 안 쓰더라도 수수료는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팔고 싶으면 전부 다 나한테 찾아와야 돼요. 내가 전속을 받았으면. 그게 전속 계약이 전속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속을 안 쓰다 보니까 저한테 이미 물건 줬죠. 다른 사람은 다른 데 물건 줬는데 저쪽 팀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물건 주고 여기 제 물건 이거 제가 주니까 가지고 간 사람은 어제 문자 들은 게 그거 이미 그 분양이 끝나가는 상태인데 이제야 봤더니 분양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게 다 끝나간 상태인데 이 땅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원주에서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이번 도시지구에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남자분은 이걸 아파트 분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파트 분지 지금 이렇게 우연찮게 대구에서 주는 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이번에 운 좋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미 시작하니까 우리가 늦었더라 이런 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준비되어 있는 땅 가지고 하는 거 힘드니까 우리가 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내용 가지고 땅을 만든다. 원주 가게 되면 원주 지금 뭐가 들어갔냐. 기업도시가 들어가고 혁신도시 들어갔어요. 원주 혁신도시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원주 보면 얼핏 보면 시골 같지만 원주도 그래도 피가 전부 다 3천 4천은 다 붙었어요. 원주에 있는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 혁신도시하고 붙어있는 땅을 또 개발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다 도로를 딱 사이에 놓고 붙어있는 게 이 땅이. 그게 얼마나 나왔냐. 한 사람이 2만 7천 평 가지고 2만 7천 평. 이게 지금 여기 10만 제곱미터면 몇 평이요? 3만 평입니다. 3만 평. 정확히 말하면 3만 250평. 정확히 말하면 0.30유언이니까. 근데 이 3만 평에서 250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옆에 거 사면 그만이지, 그것은. 근데 한 사람이 2만 7천 평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자기 친구가 3천 평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하면 3만 평에 3만 평. 그걸 원주에서 중개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땅 중개하는 사람한테. 거기 갔더니 거기서 땅 해가지고 중개했다가 땅 전문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팔아주세요. 혁신도시 개발 안 할 때는 몇 번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금액이 커요, 이게. 파는 거 폭이. 나도 상속받았으니까 또 상속을 해야지. 근데 혁신도시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 팔릴까 내려봤더니 자신 있게 판답니다. 물건을 줬습니다. 못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약서 쓰겠습니다. 못 쓰는 거예요. 쓰겠으면 못 쓰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좀 팔아봐야지. 그러고 난 상태에서 그분이 뭐라 했는가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걷어들였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여자분인데 그 땅은 남편이고 그 남편이 이분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 남편하고 남편 동생, 시동생이죠. 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다 큰 병을 한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인데 상속방에 그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팔겠다. 내놨는데 생각까지 안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 이분을 폐지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직접 할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인터넷 해가지고 누가 땅을 잘하는가 막 뒤지다 보니까 제가 나오더래요. 근데 저는 전 첫째 시간에 얘기하듯이 전화번호 공개해놓고 수업이에요. 공개하고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알려줄 테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문자를 주저리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래는 땅이 있는데 좀 팔았으면 어쩌겠니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땅인가 해가지고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그 땅 원주에 있는데 어디 삽니까? 원주 산답니다. 제가 금요일날 원주 수업 나갑니다. 한번 만나봅시다. 만나봐세요. 그분하고 얘기를 다 해봤어요. 결국은 안 되고 왜 지금 멈췄냐 알고 보면 이렇게 지금 큰 땅에 아파트 부지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인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과정을 먼저 짚어야 되거든요. 아파트 인허가 안 나오는데 건설사가 바보처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요. 그럼 인허가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미리 다 해보는 거고 확인해보고 나오겠다 그러면 이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다가 건축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럼 그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제도를 활용하려면
이 원래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뭐만 인정해주면 사용 수익권만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쓸 수 있는 거 확인해 보겠다. 나한테 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줍니다. 주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나한테 좀 주세요. 좀 써주세요. 이분이 안 써줘. 왜 안 써줍니까? 내가 변호사랑 상의 좀 해보고. 변호사 물어봤더니 써주지 말합니다. 사용 수익권을 그걸 써주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 쓰는 권리는 제가 가져간다고 이제 이 땅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다 안 써줬어요. 근데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업자가 써달라 그러니까 안 써주고 제가 써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안 써준대요. 저분하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더니 아니 그걸 갖다 안 써주면 내가 무슨 수를 확인하냐 그랬더니 저기서 똑같은 말해서 안 써줬다. 왜 안 써줬냐? 변호사가 쓰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한테 써주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명의로 해가지고 소유자니까 당신 명의로 그럼 확인 설명합시다. 확인 설명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진행하자고. 그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해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일단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전속 줄 겁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뭐란가? 전속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 떼라고 하세요. 물건 나가 있는 거 회수하고 한 군데밖에 안 나가 있대요. 그럼 그분한테 지금 파라고 하죠. 그거 능력 때문에 파라 그러고 내가 전속을 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계속 파라고 하세요. 그 대신 매도가 오게 되면 둘이 계약하지 말고 직접 그 다음부터 저한테 돌리세요.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럼 자기는 충분히 써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물건 분석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3만 평만 확보했다 그러면 충분히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아파트 부지를 만들어야 돼요.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인데 아파트 연립 건설계획 포함된 그때는 10만 이상이면 됩니다. 3만 평이면 아파트 부지 만드는데 딱 기억해야 돼요. 3번 도시개발계획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자 봐보세요. 집에서 어떻게 있는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역 지정 요청, 제한하고자 할 때 구역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 때 주택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체크합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읽을 때 뭐만 읽어요? 할 수 있다. 다른 거 다 읽으면 시간 낭비라고. 누가 하냐, 언제 하냐, 뭐 하냐 절대 안 물어봐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2번 주민의 의견 정치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의 의견 정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 요청할 때는 줄 것이다. 공람이나 공천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하며 거기까지 뒷말 필요가 없어요. 의견 정치 절차가 특이하게도 공람이나 공청입니다. 공람이나 공청회. 지금은 그렇게 말고 넘어가야 돼요. 공람이나 공청을 통해서 의견 듣는다 이 얘기고.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뒷말 읽지 말고. 넘겨보면 3번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4번 지정했으면 고시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별로 중요성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 답으로 나온다 그러면 의견 청취밖에 없어요. 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자마 다 읽으면 시간 남으니까. 기초에서 할 수 있다고.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한다. 순서 모두 필요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구역지정 효과입니다. 구역지정 효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줄 것이다. 도시지역과 도시 줄 거 놓고 대리인이 정하는 줄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다만 가지 말고 거기까지 잘 잡아야 돼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되고 또 뭐가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인데 칠판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신도시 만듭시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딱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지정 고시하면 현재 무슨 지역이라고요?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 자동적으로 뭐로 바뀐다고요? 예, 도시지역입니다.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도시지역 변경되고 혹시 얘기했나요? 개발 그럼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갑니다. 지구단위. 개발 이꼬로 지구단위. 등식이에요. 등식. 개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뭐 간다고요? 지구단위. 좌우지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개발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지구단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지역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을 본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기 전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먼저 암기해놓고 무슨 지역이 되든 간에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도시지역이 뭡니까?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현재 우리가 안다는 이런데 이렇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장차 이렇게 될 지역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이요. 큰 개발이 안 돼요. 근데 계획관리에다 뭘 만들겠다고? 신도시 이제 고층 빌딩 짓겠다고 아파트 짓겠다고 이렇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관리를 뭐로 바꿔야 돼요? 도시로 바꿔야 돼요. 도시로 바꾸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여기서 일이 변경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야 되고 의견 정치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심의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 이거 또 지정하려면 또 뭐 하고 기초조사하고 의견 정치 협의 심의 똑같은 걸 2번 한다고 2번. 그럴 필요 뭐가 있냐고 그럴 필요. 그래서 여기다 도시개발구역만 딱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도시적이 관리가 뭐로 바뀐다? 도시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또 지정해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야 되고 또 의견 청취하고 또 협의하고 또 심의하고 똑같은 걸 또 한다고 거기에서 똑같은 절차를 왜 또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요. 절차를 간소화시켜가지고 빨리빨리 바꿔놓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X 보지도 않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인데 도시개발구역에 관해서 행위제한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안 해줍니다. 지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전 국토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자 전국토에다 1번 전국토에다 국토계획법에서 뭐라 했는가 좌우지간 우리나라 국토에다 뭐만 하려면 개발만 하려면 뭐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하려면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국토계획법에서. 그래서 건물, 토 했잖아요. 허가를 받으세요. 전 국토에다 건물, 토 허가 받으세요. 딱 이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뭐가 와가지고 도시개발법이 와가지고 이러면 전국도 전부요, 일부요? 일부에다 두 번째 어디에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전국이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여기만 신도시지. 신도시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중목, 나무 베고 심으려면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이러니까 나도 해야지. 세 번째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신도시는 신개발. 그럼 지금부터 여기는 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재개발할 때 쉽게 말해서 재개발구역. 잠깐 말하면 정비구역. 재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중목의 벌채매 식재 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비슷한 걸 법을 이렇게 3개나 만들었고,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 국토에다 했으니까, 전 국토에다 뭐 하려면 건물 터터터 하려면 허가 받아라. 이거만 하면 되겠는데, 전 국토에 있는 이게 무슨 법이요? 국토계획법. 이거는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지금 하는 도시개발법. 이거는 무슨 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얘들은 특별법이죠. 특별법. 전 국토에 탄다. 나는 어디서만? 신도시 안에서만. 그럼 내가 특별히 내지. 나는 어디서만? 재개발구역 안에서만.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걸 봐야죠.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얘가 시험에 나오면 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는 허가를 받습니다. 단 이거는 허가 안 받습니다. 건축물 건축 중에서 허가 안 받는 게 있다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데 이건 허가 안 받아. 토석 채취 허가 받는데 이건 안 받아. 토지 분할 허가 받는데 이건 안 받아. 물건 적치 허가 받는데 이건 안 받아. 안 받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서도 얘하고 얘를 둘은 똑같아. 둘은 도시개발구에서 정비구에서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허가 받으세요. 똑같아. 둘이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서도 안 받는 거, 여기서도 안 받는 거. 이 둘은 똑같아. 이 둘은 여기서도 받는 거, 안 받는 거, 받는 거, 안 받는 거,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 찾는데 이 두 개가 얘하고 얘는 완전 똑같아. 얘들은. 근데 여기 있는 이 안 받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안 받는 애들이 서로 달라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국토계획법에서 1월달 가가지고 중요하니까 이것은 1월달에 자 허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법들은 이건 짝수달에 한 법이고 국토계획법 헐수달에 한 법이고 2월달에 바로 이거 시작하게 되면 섞여가지고 이쪽 내용인지 이쪽 내용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월달에 한 번 하고 얘들은 2월달에 설명을 안 해줘. 그냥 뭐라 하냐. 도시개발구에서 건물 쭉 허가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돼. 정비구에서 건물 쭉 허가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 설명 안 해줘. 3월달에 이걸 설명 한번 떠요.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2번 들었으면 이제 웬만큼 틀은 섰겠죠? 이미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정도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건이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허가 받으라.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그러면 물건적 허가 받는 더 그것까지는 알잖아요. 단지 이것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을 뿐이지. 그럼 1월달 한번 배우고 3월달 배우면 2번 배웠으면 웬만큼 틀이 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4월달에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또 하고 6월달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급하다고 지금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죽 하려면 뭐 받아요? 허가 받아요. 그러고만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고만 넘어가야 돼요. 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5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가능성인데, 자,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용. 이게 중요한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규정된 날은 다음 날에, 포인트가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2번 공사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구역 지정 후 개발계 수립할 때는 다음에 규정된 날은 다음 날에 해제다. 다음 날 해가지고 넘겨보면 두 가지 있거든요. 1번 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면적이 330명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개발계 수립 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면적이 330명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다. 그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읽어서 암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개 있는가? 이게 총 이게 지금 4개가 나오는데 자, 저 일단 써볼게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구역지정고시하고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을 해제된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공사가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포인트는 지금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다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잘 보세요.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자,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신도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들 것이라는 얘기요? 만들 것이다요? 도시개발구역 명칭이 이러고 붙어 있으면 신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신도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신도시가 완성이 됐는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명칭을 놔두면 계속 뭐 한다고? 신도시 만들 것이다. 이 말이 된다고. 이제 어쨌다고? 끝났다고. 끝났으면 어쩌라고? 명칭을 떼줘야지. 끝났으면 명칭을 이러고 지워줘야 이래야 이제 도시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어쩌라고? 명칭 지운다. 명칭을 놔두면 어떤다? 계속 신도시 만든다는 얘기니까. 다 만들었으니까 명칭만 떼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왜 그러는가 몰라 이 부분은. 근데 4월달 가면 이해해요. 지금은 몰라요. 세 번째 뭐게 세 번째. 구역지정고시하고 2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뭐를 해라. 고시해라. 안 하면 어쩐다. 2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네 번째. 쓰지 말고 보세요. 쓰지 말고. 네 번째. 개발계획. 자, 네 번째는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수립하고 고시가 됐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또 3년죠. 3년.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해라. 안 하면 어쩐다?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그러면서 두 개를 가지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둘 다 몇 년이다? 5년이다. 암기하세요. 잘 나오니까. 이러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암기하라는데 진주 가게 되면 얘 이름 많이 팔아먹는데 진주 가게 되면 성태순이라고 공부를 7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입니다. 올해 7월 달에 하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월 달 딱 되니까 바로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어떻게 처음 하는 애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나이는 몇입니까? 나이가 지금 47입니다.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맞습니다. 여자 맞아요. 성태순 여자인데 47 먹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늦게 했는데 집에서 동강으로 하다가 동강하는데 돈 주고 동강 보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하다 보면은 무료 강의 몇 개 있어요. 무료 강의 들어보니까 어라 재밌네 이거. 들어보니까 이것도 재밌네 저것도 재밌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입문 과정인데 입문 과정을 무료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찮게 제게 나오더래요. 입문 과정에 다 들어봤어요. 재밌네. 그 이제 본강에 들으니까 안 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그만큼 공짜든 그 사람도 돈 내야지 이제. 근데 공짜는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입문 강의만 듣고 이제 공부해보려더니 이것도 어렵네 이제 혼자 하려더니 그런 상태에서 우연찮게 제 동강 듣는 사람 대부분 이제 카페 들었는데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들어도 보니까 자료도 엄청 많고 그 안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같이 떠들고 자료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주에도 알고 봤더니 학원이 있네. 학원이 있는데 제가 진주에 강의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했으니까 진주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제가 직접 나가다 출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진주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또 아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학교 후배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아이냐? 누구다 맞다. 어쩌자. 그러면 이제 아는 애가 남자인데 누님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그래서 7월 달에 딱 나왔는데 저 수업하는 날 딱 나와가지고 안 되면 뭐 하니까 1차만 하자 생각에 1차만 하고 이제 학원에서 1차 등록을 하고 2차는 내년 하면 되지.
그러다가 이제 가려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토에서 그러냐고. 뭐 등록했냐? 했대요. 뭐 했냐? 1차 했대요. 왜 1차만 했냐? 공부 좀 잘할 것 같은데 했더니 2차까지 하기 버거울 것 같다고. 그래서 가지 말고 7월달 학원마다 모의고사 있으니까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내 시험 보라고 여기에서. 모의고사 봐보라고. 그럼 1차가 몇 문제입니까? 80문제니까. 내가 80분 동안 식사하고 올 테니까 너 그때 동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실력 한번 봐보자. 그랬더니 문제 푸는데 얘가 70이 넘는 거야. 1차가 평균이. 아니 그러면 1차 평균 70 넘으면 우리 학원 다니면서 네가 더 잘한다고. 2차까지 하라고. 2차까지 해야지 돼. 그래야 되나요? 70이면 자기 점수가 높냐? 아 높지. 학원생 70 맞힌 사람이 없는데 왜 너만 특이하게 70이야? 그래가지고 2차에 등록을 다 해가지고 첫날 수업을 딱 하는데 민법을 하는데 민법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왜 대답을 안 할까? 혼자 대답을 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 처음 왔는데 대답을 하네? 이게 시작된 거예요. 학교를 다니까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공법에 이제 공법 딱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이 친구 한 달 딱 다니까 어떻게 처음 온 애가 대답을 저렇게 잘할까? 혼자 대답을 막 하고 신상 털기 해야죠. 하다 보니 한 달 딱 되니까 얘 별명이 나옵니다. 별명이 뭡니까? 별명이 법대언니입니다. 법대언니. 별명이. 이 법대가 지방 법대가 아니고 저 위에 가지고 서울에 있는 법대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공부가 아니었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민법은 자기한테 의미 없는 과목이 되고 경제 경영도 의미가 없고 그것은 1차는 공부는 무슨 공부죠? 그냥 실력으로 해도 70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수업을 들어보니 등기 쉬워요. 이거 등기가. 남들은 등기가 어려워요. 얘는 등기가 쉬워요. 민법이 다 돼 있으니까. 중개사법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건 내용도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네. 지적법 들어보니까 이거는 불량은 땅인데 지적을 갖다 아직 안 했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적 말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명칭도 막 이상해요. 옛날엔 지적법 그랬는데 그 법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막 땅 측량하고 이런 거니까. 공법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웃기는 거예요. 공법은. 세법 들어보니까 막상 하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그래서 2차가 세 과목이 장난이 아니구나 딱 있는데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국계법부터 문제풀이 할 때 들어왔어요.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공법 선생님 입만 열면 암기네. 입만 열면 공법은 입만 열면 암기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암기할까? 이걸 암기하라는데 중요하다는데 시험에 나온다는데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니까 딱 하다가 빤히 보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빤히 보다가 자기가 집에 가서 카페에다 글을 씁니다. 이거 나는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고 내가 합격하게 되면 나는 사무실 2개를 만든다. 2개. 사무실 2개 만드는데 B번은 5330번이다 해가지고 카페에다 글을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러고 해놓으면 누가 댓글을 달 줄 알았는데 댓글이 안다니까 어려운 모양이네 해가지고 다시 더 줄여줄게 해가지고 사무실이니까 사무실 몇 개 만든다? 2개 만든다. 2개. B번이 몇 번이다? 5330번이다. 그러면 삼실 2개 5330 더 줄였죠? 삼실 2개 5330. 그러면 이게 암기가 됐냐 안 되냐 바란 얘기요. 삼실 그러면 여기 뭡니까? 실시계획은 몇 년이요? 3년이요. 삼실. 이 2개는 개발계획은 2년이요. 2개. 실시계획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실시계획은 3년. 삼실 2개 해가지고 삼실 2개. 330만 이상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해서 5330. 이거는 누구든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삼실 2개 5330이니까 간단하게 몇 초니까. 이러니까 몇 달 만에 합격했다고. 몇 달 만에 합격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나는 3년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뭐 3달 4달만 합격하냐고. 출발이 우리하고 틀렸잖아요. 남들은 1에서 출발해서 10일까지 합격한다 그러면 너는 출발할 때 7에서 했으니까 7에서 기본이 다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금방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공법 우리가 1년 동안 하게 되면 지금 말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뭐 메시가 선정됐다. 그거는 미경이가 만들고. 삼실 2개 5330 이것은 태순이가 만들고. 합격을 딱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무교육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진주에서 합격했다고. 진주 시내 살면은 그나마 지금 우리 여기는 여기 시내 진주 좀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농촌 있잖아요. 거기서 합격했다 소문 나니까는 이거 팔아주라, 이거 팔아주라, 이거 사달라. 계속 물건이 나온 거 물건이. 사무실 아직 50분 안 됐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만날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하게 되면 이 친구 만나면 미경이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면 이 친구 수기가 있습니다. 수기.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카페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제가 지금 이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지금 구역의 지정 지금 해제까지 봤습니다. 해제.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봤어요. 이 부분 봐봐요. 지정권자 해가지고 했죠.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 이게 누구라고요? 국장.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두 번째 지정 절차. 얘는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 정치가 공람 또는 공청이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것이. 얘는 출제가 별로 안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지역하고 면적인데 이거는 몇 초면 암기요. 도시적 안쪽 그러면 13,000이요. 13,000. 그러니까 공업적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만이요.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이상. 공업적은 30,000 이상. 도시적 밖으로 나가게 되면 300,000인데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나오면 100,000. 그럼 끝났어요. 지정 효과 그러면 두 가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자동 도시적이 되고 지구 단위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건물 축 허가받는다. 해제 시기 한 번에 끝냈죠. 삼실 2개 5330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보통 문제가 두세 문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잠시 쉬고 실시계 갑시다.